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입니다. 제가 차를 하나 장만을 했죠. 이건 새 차는 아니고 중고차입니다. 팀 멤버 동생이 가서 사가지고 왔습니다. 이 차입니다. 차의 상태는 다 둘러봤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친구가 지금 카 리포트가 없어요. 그래서 빈 넘버를 좀 조회해서 한 번 더 체크한 다음에 구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굿 컨디션이죠 지금. Very good. 타이틀을 가져왔습니다. 타이틀을 가져왔다는 얘기는 구매를 한 거죠. 자, 여러분, 제가 FJ 하나를 질렀습니다. 이게 값이 너무 좀 싸게 나와가지고 우선 질렀는데 낮에 이제 동생이 사가지고 왔죠. 잘 산 것 같아요. 밝은 날에 이 차에 대해서 리뷰를 한번 해드릴게요. 우선은 플렉스 본입니다, 여러분. 금일봉 수고했습니다. 인사자입니다. 외관을 보실까요? 이 차의 이름은 FJ 크루저고요. 요즘에 FJ 크루저가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이 차가 그렇게 인기가 많이 있었나? 뭐 할 정도로 가끔 이렇게 보이긴 했는데, 요즘에 팬데믹 사태가 길어지면서 오프로드와 오버랜딩 그리고 캠핑이 굉장히 부각이 됐죠. 그러면서 엄청난 몸값을 자랑하는 FJ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FJ 크루저를 유심히 보고 있었는데 싸게 매물이 하나 나와서 저 대신에 동생이 가서 타가지고 왔죠. 그러면은 이 차를 잘 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FJ 크루저 같은 경우는 제가 가지고 있는 GX의 기반으로 만든 차기 때문에 흡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서스펜션이나 리어 엑셀이나 키드 플레이트 뭐 이런 기타 등등등이 같이 이렇게 파트가 쉐어가 됩니다. 우선은 엔진룸을 열었는데 엔진룸 상태는 괜찮습니다. 배터리 같은 경우도 새 거가 껴있고, 그리고 엔진 쪽 누수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에어 필터를 한번 체크해 볼까요? 에어 필터 상태 좋습니다. 새 걸로 갈아 낀 것 같은 그런 모습이죠. 토요타 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엔진룸에 공간들이 좀 이렇게 있어가지고 오버랜딩 세팅 같은 거를 하거나 아니면 전기장치 같은 거를 할 때 장점이 있습니다. 왜냐면 공간이 많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다른 것을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뭐 듀얼 배터리 시스템을 한다든지 에어 컴프레셔 같은 거를 집어넣을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쿨렌트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볼게요. 쿨렌트가 이렇게 누수한 흔적이 없죠. 이것도 차를 보실 때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브레이크 오일도 땅하게 채워져 있고 색깔도 괜찮죠. 그리고 전주인이 엔진 오일 같은 거를, 와 여기 뭐 공항이야? 자, 엔진 오일 이렇게 스틱을 꺼내서 보면은 엔진 오일 색깔도 괜찮아요. 엔진 오일이 오래되면은 좀 시커멓게 변합니다. 이 점도도 이렇게 괜찮습니다. 정말 잘 아시는 분들이 이렇게 먹어보기도 하는데 저는 그렇게 먹어서는 잘 모릅니다. 제가 군대에서는 휘발유와 경유를 많이 먹었어요. 더 맛있는 거는 아무래도 비싸니까 휘발유. 엔진룸은 우선은 괜찮고, 봐야 될 또 하나의 부분은 오프로드 오버랜딩을 하는 차기 때문에 하부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와 진짜 비행기가 지금 뭐 한 30초마다 지금 다녀. 이제 보시게 될 부분이 뭐냐면 이제 자동차 하부인데요. 한 18년 된 차기 때문에 이 정도 기본적인 녹은 조금 있을 수가 있어요. 녹이 너무 많이 쓸어서 부식이 되는 상태의 차들은 웬만하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부를 보는 게 이제 녹이 쓸었는 것도 보지만 뭐를 보냐면은 이게 오프로드를 다녔던 사람의 차라고 가정을 한다 그러면 아래 부분이 돌이나 어떤 나무에 의해서 어떤 상처나 어떤 찌그러짐, 이런 데미지가 있을 수 있어요. 트랜스퍼 케이스나 뭐 오일팬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 리킹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다시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트랜스퍼 케이스 쪽에 커버에 어떤 조금 긁힌 자국은 있는데 이 정도면 노멀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른 부분에는 이렇게 리킹하는 부분이 안 보이네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만 자동차를 살 때는 싼 값에 사고 싶어 하는 부분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이 스텝 부분에 데미지가 있다고 칩시다. 우리는 어차피 스텝을 뜯어내야 되기 때문에 이 데미지가 우리랑 상관없어요.
이 데미지를 가지고 가격을 딜을 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뭐 범퍼가 누가 이렇게 쿵 박아서 좀 찌그러져 있다, 뒷범퍼가 찌그러져 있는 거를 이용해서 네고시에이션을 무조건 해야 됩니다. 아, 여기가 조금 찌그러져 있네. 루프렉 크로스바 한쪽이 조금 찌그러져 있는데 어차피 우리는 이 루프렉을 바꿀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그 네고하기에 아주 적합한 그런 데미지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이런 좀 스크래치 같은 거 있죠. 근데 이런 스크래치들 또한 전혀 상관이 없어. 왜? 어차피 오프로드 가면 나무에 쫙 긁힐 거거든. 그럼 여기 훈장이 쫙 생긴다고. 중고차 시장에 갔을 때 네고하는 법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런 파트들은 왜 이렇게 좀 녹이 좀 많이 쓰러져 있지? 희한하네. 요런 거, 요런데 이런 볼트들이 녹이 조금 쓰러져 있네요. 침수차인가? 타실 때 스멜 중요합니다. 이 사람은 담배 핀 사람이 아니야. 차를 잘 관리를 했다는 거죠. 이 FJ를 조금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문 여는 겁니다. 자, 열었죠? 그리고 이 안쪽에 보시면 여기에 손잡이가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열어야 되는데 이렇게 열었을 때의 단점이 뭐냐면 앵글이 이렇게 기울어져서 내려가죠. 그때 뭐가 좀 약간의 문제가 생기냐면 이런 음료수나 이런 커피 같은 거 올려놨을 때 열리다가 푹 하고 쓰러지는 경우가 가끔 있더라고. 물건들을 올려놨을 때 이게 떨어진다는 점. 그리고 닫기가 힘들어. 그러네. 열 때도 오 이렇게 하다가 놓치면 이게 옆에 뭉콕할 수 있다는 거. 그런 좀 단점이 있고, 보시면은 알겠지만 공간이 좁다는 거. 자, 이 차의 최대 이제 공간 좁은 곳을 보여드릴게요. 자, 바로 트렁크입니다, 여러분. 팔 한 뼘에 거의 끝나죠, 여기 이 부분이. 제 팔이 길지가 않아요. 높이도 낮아요. 시동을 한번 걸어볼게요. 한 번에 걸리죠. 배럴이나 스타트 모터 상태는 괜찮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엔진룸으로 가서 팬이 돌아가는 이런 상태나 엔진의 떨림, 락킹이라 그러나요? 딱딱딱딱딱딱딱 소리가 난다든지 리듬이 일정하지 않는다든지 이럴 때에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죠. 제가 메케닉이 아니기 때문에 엔진이나 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드리기는 조금 힘들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토요타 차 같은 경우는 엔진을 좀 약간 신뢰를 하는 편입니다. 찐빠만 안 나면 뭐 상관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우선 이 정도면 상태 괜찮고요.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이 차를 한번 오프로드용으로 한번 꾸며볼까, 그리고 샤크는 오버랜딩 전용으로 좀 이렇게 만들어 볼까 라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차를 타고 시승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FJ 같은 경우는 저희 동생들이 2명이 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운전을 해보는 거는 지금 이제 처음입니다. 운전하면서 느낀 점을 좀 말씀드릴게요. 우선 인테리어를 한번 보실까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제 뭐 나침판, 온도계 같은 거 이렇게 표시가 돼 있고, 부러운 것 중에 하나인데 내 눈으로 수평계를 직접 보면서 운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프로드에서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FJ 크루저 같은 경우는 8타임 4륜입니다. 2륜일 때는 2륜이 돌아가고요. 4륜을 집어넣게 되면 그때부터 4륜이 작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옵션이지만 H렉이랑 리얼 디프가 있고 서브우퍼까지 달려 있습니다. 이 차가 리어 락커가 들어오냐 아니면 4륜이 이제 들어오냐를 차를 사게 되면은 확인을 해야 되겠죠. 이 차 같은 경우는 여기 기어봉이 따로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2하이에 놓고 있죠. 이것을 내리면은 4하이로 들어가서 풀타임 4륜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 4륜 표시가 들어오죠. 험로를 만났을 때 4륜 로우가 필요할 때가 있죠. 기어를 이제 N으로 놔주시고, 그 다음에 이 작은 기어에서 로우 4가 있습니다. 그림대로 깊숙이 넣어주시면 4륜이 들어간 겁니다. 로우로 넣었을 때는 4륜 표시와 미끄럼 방지 표시가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리어 락커가 있죠. 리어 락커가 들어오는지를 어떻게 확인을 하냐, 우선은 켜보세요. 이렇게 깜빡깜빡 하면서 이 마크가 뜨면은 디프 락커가 들어온 겁니다. 이게 작동이 되는지 어떻게 아냐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느껴지십니까? 오, 이거구나.
리어 락커를 넣으신 다음에 핸들을 이빠이 틀어가지고 코너를 이렇게 돌잖아요. 그러면 차가 덕덕덕덕덕덕 이렇게 거리게 되죠. 예, 확연하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몸으로 바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확인해야 될 거는 히터 장치들, 히터나 에어컨 돌려서 온도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하시고, 또 여기 A-트랙이라고 있는데, A-트랙 같은 경우는 토요타의 기술이죠. 특히 돌아가는 회전을 조절을 해서 모래 같은 데 특히 빠졌을 때 좀 굉장히 잘 나오게 하는 어떤 그런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GX와 이 FJ 크루저를 두고 이거를 지금 빌드를 해야 될지, 브론코를 사든지 아니면은 랩터 3세대가 나왔는데 그 랩터 3세대를 사서 이 오버랜딩 셋업으로 빌드를 할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 근데 우선 이 차는 제가 너무 싸서 우선 질렀는데, 재밌게 좀 타든지, 그러니까 조금만 바꿔서 그냥 오프로드용으로 조금 이렇게 타고 놀지 한번 생각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드라이브까지 마쳤고요. 전체적인 평을 하겠습니다. 우선 승차감은 GX를 따라오지 못한다는 거, 내가 생각한 것보다는 살짝 아래 등급의 V8 엔진을 타다가 V6를 타니까 살짝 가벼운 기분, 디젤 차를 타시다가 휘발유를 탄 기분, 휘발유 차를 타시다가 LPG 택시를 탄 기분, 예, 좀 약간 그런 기분이에요. 하지만 오프로드에 갔을 때 이 FJ의 그 성능은 여러분들 아시죠? 예, 죽여줍니다. 우선은 제가 이 차를 구매를 했는데 이 차의 행방이 어떻게 될지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보시고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디오스!